가세 홍피 경매로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월세 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피와 함께 허리 손을 울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답 8번째, 임차인과 명도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분명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를 보면은요, 법원은 매수인, 즉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뒤에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해서 그 낙찰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즉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안 되겠죠. 대항력의 원인이 해결돼야 가능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에 인용되기까지는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한 3일에서 5일 사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보통 배당기일이 마친 후 인도명령이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인도명령이 인용이 되면은요, 그 인용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의 일정에 따라서 2주 안에 계고가 나갈 수 있고요. 일정이 만약에 많다면 한 달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 신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삿짐을 강제로 빼는 건 아니고요. 집행 신청 후 집행관들이 미리 한번 가서 곧 집행이 되니까 속히 낙찰자와 합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 이제 계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계고가 되고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집행일을 정해서 그야말로 집달리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 경우는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인용이 배당일 전에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 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하셔서 임차인과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서 인용이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여러분들 움직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요,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6개월이 넘어가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임차인이 6개월만 단기로 살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이사를 안 가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답을 드릴게요. 인도명령은요, 대금을 납부한 후에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경매계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정식으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은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지면은 1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6개월의 단기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요,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혹시 모를 점유자가 변경되는 상황, 즉 제3자로 전입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특정해서 점유자 변경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집행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분별하셔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시란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협상도 안 되고 억지 때를 쓰는 점유자라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요, 민사집행법 5조 6조에서는 성인 2명이나 또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요, 집행이 예상된다면 집행 날짜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 2명을 꼭 섭외해서 집행 날짜에 증인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갖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실시가 되면은요, 이거는 낙찰자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비용 지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집행까지 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점을
꼭 찾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 22년 정도 경매를 해오면서요, 한 30번 정도 그 집행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지켜보는 제 마음이 솔직히 편치 않습니다. 물론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사비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그 양보하는 그 미덕의 묘를 발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답 8번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9번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경매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에 관련한 그 어떤 것이라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꼭 답을 달아드리고요. 또 그 중에서 제가 이거는 꼭 영상이 필요한 거겠다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